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 봤을 때 네. 이런 산업에서는 좀 텐베거가 나올 수가 있겠구나 그렇죠. 라고 이제 보는 부분이 기계 쪽에서 이제 그렇게 성장 모멘텀이 있는 쪽은 뭐 대표적으로 이제 로봇 쪽이 있고요. 항공 우주 쪽이 있죠. 네. 그쪽 그런 쪽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좀 텐베거 종목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자, 책 내용에서 저는 그 단어를 강조하고 싶어요. 텐베거. 네, 물론 이제 네. 여러분이 텐베거라는 단어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특히 주식시장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고, 이 베거라는 단어가 이제 1루, 2루, 3루 하는 10루, 그러니까 텐베거는 10루타를 뜻하는 그런 야구 용어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10배 이상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소위 텐베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 텐베거가 될 만한 그 유망 기업을 찾는 그런 투자자들한테 여러분 23년 그 대한민국 산업투자 지침서 마침내 출간이 됐고요. 그래서 저평가된 산업 또는 뭐 미래에 재평가될 만한 산업 이런 산업들을 좀 투자할 것을 좀 조언해 주시길 바라는데 그 부분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어요. 일단 제가 쓰면서 약간 네. 좀 여기 이 산업은 정말 많이 성장하겠구나 네. 그런 거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1년에 10배 이상 오르는 종목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올해 뭐 텐베거가 나온다라기보다도 좀 길게 봤을 때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 봤을 때 네. 이런 산업에서는 좀 텐베거가 나올 수가 있겠구나 그렇죠. 라고 이제 보는 부분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저수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이제 기계 쪽. 네. 기계 쪽에서 이제 그렇게 성장 모멘텀이 있는 쪽은 뭐 대표적으로 이제 로봇 쪽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항공 우주 쪽이 있죠. 네. 그쪽 그런 쪽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좀 텐베거 종목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겠네요. 그런 생각이 들고 네. 뭐 우주는 뭐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아실 네.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뭐 최근에 이 로봇 쪽이 상당히 좀 핫하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뭐 삼성전자가 이제 상장사 중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로봇 쪽에 사업에 시동을 건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뭐 협동 로봇 분야냐 서비스업 로봇 분야냐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은 로봇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뭐 탈세계와 블록화 관점에서 리쇼어링 트렌드가 있는 상황에서 원래는 이제 비용이 너무 비싼 선진국에는 공장을 안 지었는데 이제 짓는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원가 절감이 필요한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동화 기기라든지 뭐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맞아요. 수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은 좀 잘 보시면 좋겠다라고 네.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벌써 딱 집어주시네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도 했냐면, 이 책을 좀 두껍기 때문에 네. 공부하시는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텐베거라는 그 소책자로 앞에 딱 붙여서 주시면 어떨까? 그 약간 그런 유망한 그렇죠. 산업만 따로 그것만 분류를 딱 해서. 구분해서 이것은 대한민국 텐베거 해가지고 짧게 이렇게 소책자로 그거 반만하게 이렇게 붙여서 주시면 어떨까? 그런 욕심도 좀 들 만큼. 다음에 개정판 때 네, 고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길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해 주신 것 중에 지금 뭐 미처 다루지 못한 뭐 특히 이 책을 통해 꼭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이런 것들을 좀 여쭙고자 합니다. 어떤 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있으실까요? 그냥 이 책을 보는 요령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어제 저자 강연을 했는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봐야 되냐. 네. 그래서 뭐 어차피 사회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두꺼워요, 사실. 그래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말랑말랑하게 쓰려고 좀 노력을 해봤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중간중간 인트로를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예. 무슨 역사라든지 뭐 유래라든지 이런 걸 살짝 넣어놨는데 그냥 그것뿐이지 사실 이게 딱딱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랑말랑하진 않거든요. 네. 저도 이제 그 책을 내고 교정을 보는데도 저도 계속 쭉 읽기 힘들더라고요. 사실 제가 썼는데도. 그래서 아직까지 200페이지밖에 못 봤는데 네. 그래서 뭐 쭉 읽을 수 있으면 쭉 읽으면 좋지만은 내가 현재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속한 산업 뭐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보신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제 뭐 주식시장을 보는데 갑자기 이쪽 섹터가 뭔가 자금이 쏠리면서 부각을 받고 있네? 네. 라고 하면은 관심이 생기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찾아서 보시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본인도 투자자이시고 또 달란트 투자 이 크리에이터로서 많은 시장에 계시는 또 팔로워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투자자들에게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일단 2023년 시장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개별 종목 장세가 될 것 같다. 그 부분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막 증권사에서 유망하다라고 하는 그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반영이 돼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무나 쫓아다니면서 단기적으로 매매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보는 뷰를 말씀드렸죠. 오히려 약간 좀 소외된 업종 중에서 뭔가 이제 모멘텀이 생겨서 약간 많이 오른 것들을 팔고 갈 만한 그런 섹터를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거 책을 보면서 좀 잘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종목도 다 넣어놨으니까 거기 해당되는 종목도 다 넣어놨으니까 최소한 내가 이제 투자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 어떤 산업에 속해 있고 그 다음에 투자 포인트는 무엇인지 어떤 그런 매크로 환경이라든지 뭐 전방 산업에서 변화가 생기면 실적이 좋아지는지 그 정도는 좀 최소한 알고 좀 투자를 하신다면은 일단 작년은 사실 상당히 안 좋았는데 올해는 제 생각에는 작년보다 좋을 것 같긴 해요. 제 느낌상은. 그렇기 때문에 의미 있는 수익을 좀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책인싸 1시간여 동안 함께 해주셨는데 우리 아우트로 공통 질문이 있어요. 난감한 게 시리즈가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이 공통 질문이 저한테 하는 질문인데요. 제가 미리 생각해 오진 않아요. 그래서 이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난 일의학을 표현해보는 단어로 표현해보는 시도를 하는데요.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 일의학 이렇게 하면 두구두구두구 해주세요. 아시겠죠?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김광석이 생각하는 일의학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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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텐베거. CG 들어가나요? 아, 예. 아마 막 지금 막 폭죽 터질지도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일의학 저자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꼭 필요한 책이다. 왜냐면 어떤 특정 종목 집어주고 특정 종목 집어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산업을 가지고 고르게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 산업 지형을 한번 보고 그 중에서 어떤 섹터가 매력적인가, 그 섹터가 특별히 이렇게 반짝반짝이는가를 좀 비교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그 섹터만 함몰돼 가지고 들어가면 다른 섹터와 비교해서 볼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균형된 시각을 갖고 숲을 먼저 보시고 그리고 나무를 찾아가시는 과정에서 크게 이게 우리 지도 없으면 헤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헤매지 않도록 좀 도와줄 수 있는 소위 여러분들께 텐베거를 선물해 줄 수 있는 그런 또 크리에이터가 아닐까. 텐베거. 감사합니다. 꿈보다 해몽이 좋네요. 네, 그렇게 해몽이 좋고 꿈도 좋습니다. 네. 자, 책을 통해 강력하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10자로만 표현해 보는 시간입니다. 더 짧게 해도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10자 이내면 다 좋습니다. 저 일단 딱 한 단어로 정의를 하자면 비빔밥이다. 비빔밥. 네. 너무 좋은 표현입니다.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일단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이 비빔밥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 안에는 수많은 그런 갖가지 재료가 들어가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함에 있어서도 그런 거죠. 하나만 뭔가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산업이라든지 모든 기업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지 거기에서 뭐가 더 좋다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 비빔밥 같은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좀 성공 투자를 우리 한국에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나에게 시리즈만 남았어요. 나에게 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달란트란? 달란트란 주식이죠, 뭐 사실. 추가적으로 설명 주신다면? 그냥 뭐 제가 달란트 투자고 이 달란트 투자라는 그런 네이밍을 가지고 투자 쪽에서 특히나 이제 주식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이쪽이 저의 달란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나에게 달란트란 주식이다. 제가 다음 질문이 나에게 주식이란인데 네. 주식이란 또 달란트다라고 그건 할까 봐 그건 아니에요. 걱정이 되는데 그건 아니에요. 어쨌든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나에게 주식이란? 이게 주식이란 주식이다. 주식이란 또 주식이다. 그러니까 스톡이 아니라요. 네. 우리가 이제 주로 먹는 주식이라는 거죠. 특히 비빔밥인가요? 그렇게 또 매칭이 되네요. 예. 제가 이제 어차피 이걸로 이제 메인 비즈니스 모델을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뭐 저의 밥벌이다. 밥벌이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솔직한 말씀 해주셨고요. 그 주식인 분한테 여러 가지 조언을 들었는데 함부로 밥그릇 망가지게 뭐 그런 말씀을 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죠? 네네. 그래서 아마 이 투자에 대한 철학 혹은 투자에 대한 어떤 뷰를 갖는데 오늘 말씀이 굉장히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판단 내려지고요. 오늘 책인싸 1시간여 동안 함께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소감을 여쭙는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책인싸란? 난감한데 재밌다. 난감한데 재밌다. 네. 네, 무슨 뜻입니까? 제가 이제 여러 인터뷰 채널을 간 건 아니지만은 네. 그런데 이제 주로 정보 전달 관점이긴 한데 네. 책인싸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예능감, 예. 또 사회자께서 워낙 또 이렇게 잘 해주시고 하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질문지를 딱 받았을 때 오잉? 이게 뭐지 이거? 약간 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셨군요. 사실 그런 정보 전달 관점에서 내용보다도 이거 삼행시를 어떻게 짓지? 아, 예. 아니, 뭐라 그러지? 약간 그런 생각을 좀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네. 막상 해보니까 신선하고 재밌다. 아, 네. 난감했지만 재밌었다. 여러분들께도 뭐 혹여나 뭐 난감한 질문을 왜 이렇게 하시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재밌게 생각해 주시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고요. 우리 책인싸는 그냥 인터뷰 프로그램이 아니라 토크쇼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달란트 투자의 크리에이터 이래학 저장님 만나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